7화에서는 드디어 백태주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성태임은 해일을 강신재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 2차례에 걸친 이혼도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인즉슨 결혼과 이혼이 모두 성태임의 뜻이었다는 말이죠. 강신재는 LNJ를 해일에서 분리시켜주는 조건으로 백태주와의 결혼을 선언했는데요. 자신에게도 요구할 것이 있냐고 묻는 강신재에게 백태주는 정의로운 길을 걷고 있는 강신재로 충분하다며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신재와 결혼하려는 이유는 커넥트인을 수사하려는 그들을 감시하고 그들에게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재는 백태주와의 약속으로 인해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어항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새로 만든 어항에 벌레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백태주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강신재의 말에 그들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덫을 놓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의 말대로 어항 속에 덫을 놓자 벌레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만든 커넥트인 앱의 여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죠. 박재열은 부모가 없거나 돌볼 가족이 없는 여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요. 이후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특히 범죄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그들을 커넥트인에 들어오는 조건으로 처벌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매매 어플인지 모른 채 커넥트인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한번 들어간 그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요. 거미줄에 걸린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버둥댈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신재에게 놓은 덫이죠. 강신재가 해일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 옆에 두면서 감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강신재는 그것도 모른 채 커넥트인에 대한 정보를 그에게 넘기고 있었죠. 7화에서 황현진으로부터 또 다른 여성이 위험하다는 연락을 받은 강신재는 백태주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뒤늦게 황현진과 구선규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남성은 도주한 뒤였죠. 여성은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호텔의 프로그램도 백태주가 개발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백태주가 개발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장소가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는 커넥트인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남성들의 신분이 철저하게 숨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7화에서는 한민서가 노트북을 빼앗은 후 이선아를 죽였는데요. 그 장소로 율라영을 유인해 이선아가 사망했음을 알렸죠. 박재열과 김승진 형사는 초록색 후드티를 입은 사람이 노트북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무실에 찾아온 권중현으로부터 협박과 경고를 받은 박재열은 도끼가 가득 오른 상태였죠. 그런데 이선아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를 통해 김승진이 한민서 지시라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이 사실은 박재열에게 전달되었고 한민서를 납치하기에 이르렀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민서는 박재열에게 노트북의 위치를 말하지 않았는데요. 고통스러운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내 노트북에 대해서는 함구했죠. 대신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율라영과 홍현희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 박재열로부터 무사히 벗어난 한민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한민서가 설계한 것으로 보이죠. 김승진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것도 자신이 버린 주사기 위치를 그에게 알려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주사기를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DNA 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범인은 자신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박재열과 김승진이 노트북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을 납치할 거라는 것을 예상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박재열이 자신에게 가한 범행 증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그는 박재열이 손에 착용하고
자신에게 폭행한 물건을 현장에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도 율라영에게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싶죠. 이 정도 설계할 정도면 녹취 파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는 김승진과 박재열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가했던 폭행 상황들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민서는 완전히 변호사 3인방의 편인 걸까요? 박재열은 한민서에게 너의 정체가 뭐냐고 물었죠.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훔친 노트북을 서랍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전해주지는 않은 상황이죠. 설마 한민서가 율라영과 박재열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는 것도 말이죠. 실화에서 보면 율라영은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율라영은 생일을 맞이해 아이의 무덤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석에 새겨진 세 사람의 태어난 연도로 보아 부모는 50대이고 아이는 20살 정도로 보이죠. 아마도 입양된 가정의 부모와 아이가 사고로 한꺼번에 사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율라영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실제 원작에서는 한민서가 율라영의 아이인데요. 추후에 한민서가 자신의 아이로 밝혀지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한민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8화 예고를 보면 한민서가 박재열의 딸인 박상아를 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서로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의문인 것은 이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거죠. 아마도 한민서가 박재열의 딸인 박상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집 나온 박상아를 자신이 데리고 있다고 박재열을 협박하는 듯 보이죠. 만일 박재열한테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장 큰 복수는 박상아를 커넥트인에 가입시키는 건데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그에게 겪게 하는 거죠. 박재열 입장에서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이 괴물 같은 남성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것일 텐데요. 그 어플을 찾는 그들이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인지 알기에 더 고통스럽죠. 최종화에서 자신의 두 딸이 모두 자신이 관리하는 어플의 성매매 여성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스스로 세상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화 예고에서는 방송에 출연한 율라영이 커넥트인 어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성매매 어플에 고위직 검사까지 연루되어 있다고 말하죠. 이 방송을 본 박재열은 분노하는데요. 그런데 율라영이 박재열이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도 없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죠. 7화 엔딩에서 율라영은 홍현희를 통해 핸드폰 복사본을 받기로 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전에 한민서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재열이 자신의 밥에 약을 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또다시 홍현희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율라영에게 톡으로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내는데요. 고민하던 율라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문자는 홍현희가 아니라 박재열이 자신에게 보냈던 거죠. 어쩌면 이 과정에서 율라영이 두 사람의 대화를 녹취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에 녹취 버튼을 켜뒀던 거죠. 그리고 방송에서 이 녹취를 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8화에서는 과연 율라영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그리고 한민서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